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일단 중요한 뉴스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물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주말 중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U.S. Producer Prices Increase, Near-Term Inflation Expectations Ease. 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지수 어떠한 수치를 기록했는지 평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년 대비 7.4% 상승했습니다. 전달의 8.1%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5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7.2%는 웃돌았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보다는 둔화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에 시장은 더 촉각을 민감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I 발표를 두고 상당 부분 이 물가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이 지수 쪽도 상당하게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글로벌 IB들의 예상치는 좀 어떤가요? 네,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이고요. US core CPI expected to show another 0.3% monthly gain.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어떻게 관측을 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3%로 전달의 7.7%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내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FOMC에서 어떠한 발표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PPI 지수는 이미 나왔고 CPI 지수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발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나올 CPI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매달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때마다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흔들리곤 하죠. 이번 달에도 산타랠리에 대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 또다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평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to suspend Model Y output in Shanghai last week of December. 네, 테슬라가 모델 Y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달 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을 8일 동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로이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당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정상 가동됐다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달 계획한 모델 Y의 생산을 약 30%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모델 Y는 테슬라의 최고 인기 모델인 만큼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 Y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소식이 테슬라 쪽에서는 좀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수요 부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고 역시 16,000여 대에 달하고 있고 3년 전 문을 연 이래에 가장 많은 재고가 쌓이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출하하기는 했지만 내수용과 수출용 수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테슬라의 중국 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에요. 모델 Y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 대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외신에서 먼저 이 테슬라의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생산량을 좀 감축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 테슬라 차이나 측에서 바로 즉각 부인하는 보도를 내놨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감축에 대한 부분들, 생산량을 줄이는 부분들이 사실로 좀 드러난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또 나사의 오리온이 귀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주도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소식이죠? 네,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는 호재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CNN 보도 내용입니다. Historic moon mission ends with splashdown of Orion capsule. 네, 나사 쪽에서 발사를 했던 오리온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사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11일 달 궤도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는 지난달 16일 플로리다주에서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에 25일 만에 오리온이 달 궤도 선회 비행을 마치고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에 반세기 만에 인류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1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인 아르테미스 2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오리온이 다시 복귀를 한 것에 대해서 외신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관련 소식도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에너지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린 수소를 육성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Hydrogen pipeline between Spain and France to cost $2.6 billion. 네, 유럽 쪽에서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가 2030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수소를 운반할 해저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마르세유를 연결을 하는 이 해저 가스관 H2MED를 짓는 데에는 한화로 약 3조 4,400억 원의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해저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50%는 3개국이 분담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EU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가스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EU가 2030년에 필요로 할 수소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톤을 매년 운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EU는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1,000만 톤의 수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EU 집행위원장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너지를 협박독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의 연대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 대란이 지난 겨울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수소와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소식까지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5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